만약에 이 12억을 온전히 부동산에 재투자한다라고 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면제는 아니고요. 2월을 해줘요. 재투자하려고 하는데 세금 내면 세금 내는 만큼 재투자 여력이 떨어지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투자를 이렇게 장려하는 나라예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해외 부동산, 투자,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그 해외 부동산,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이 있는데, 일단 미국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자기 자금을 보통 한 30%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달러다 그러면 30만 달러 정도는 자기 자금, 70만 달러 정도는 론을 사용하는 거죠, 대출을. 그렇게 하면 이게 대출이 외국인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국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근데 미국의 LA 쪽에 주택을 요번에 구입해서 그 주택 임대를 놓고 있다. 이런 경우도 당연히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대출 70%까지 나오는 거는 미국에서는 외국인들도 큰 제한 없이 원활하게 이제 해주고 있다. 이런 거고요. 당연히 현재 에이전트가 있어야 되겠죠. 한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에 해당하는 에이전트가 있어서 그걸 다 중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관리 같은 경우에는 또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어요. 관리를 해주는데 뭐 해주냐면 이제 공인중개사 역할하고 동일합니다. 세입자를 드리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뭐 수리를 한다든지 컴플레인에 대응을 한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미국은 소송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송에 걸리면 거기에 대한 변호사 대응까지 전부 다 쪽에서 매니지먼트를 해요. 근데 이 매니지먼트를 할 때 회사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에이전트가, 하나는 브로커인데,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따지면 약간 프리랜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인 중개법인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브로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이제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브로커가 더 큰 거죠.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도 가능한 거니까. 근데 자유롭게 중개는 할 수 있는데, 매니지먼트를 갖고 있는 거는 또 이제 브로커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잘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약할 때는 이쪽을 써야 되고, 관리할 때는 다른 쪽을 써야 되고, 팔 때는 또 다른 회사를 써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소득세. 우리가 이거 샀어요. 사면은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는 실질적으로는 주택 임대소득, 이거를 뭐 몇십 년씩 갖고 있겠다 이런 게 아니면은 소득세 실제로는 거의는 안 나온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한국세법으로 따지면 약간 일시상각 내지는 가속상각하고 비슷한 감가상각이 적용이 돼요. 주택을 살 경우에는 주택 건축물에 대해서 27.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한국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30년이에요. 감가상각으로. 의료기기는 5년이잖아요. 그리고 인테리어다 뭐 이런 장비다 이런 것도 전부 다 5년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건물은 30년이다. 근데 미국도 주택은 27.5년,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은 35년입니다. 근데 이 감가상각을 일시상각처럼 처음에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년에 내가 임대소득으로 1억을 버는데 감가상각으로 10억이 책정됐어요. 그러면 결손 9억이죠. 그럼 이듬해 또 순이익 1억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2월 결손금처럼 마이너스 9억이 남아있잖아요. 여기서 또 상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억이 있지만 마이너스 9억이랑 상계돼서 마이너스 8억이 났고, 이듬해 또 1억을 벌면 마이너스 8억이랑 상계돼서 마이너스 7억이 되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소득세도 별로 안 나오고요. 그리고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미국 양도소득세 보면은 24년 기준으로 1억 3,500만 원 정도 양도 차익이 나는 거는 거의 면제예요. 그 이상은 한 15%에서 20% 정도 보면 됩니다. 15%에서 20% 세율이 나오는 이유는 1년 이상 장기 보유를 할 경우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3년 이상이 장기 보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 10년까지 장기 보유라고 하는데, 미국은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세율이 달라지는데, 1년을 넘으면은 장기로 봐서 15에서 한 20% 정도 세율. 아예 1억 3,500 이하로 이득을 봤다라고 하면 세금은 당연히 면제고요. 그 초과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1년 이하의 단기 매매일 경우에는 우리 부부 합산 48만 달러까지는 한 32% 세율이에요. 48만 달러가 지금 환율로 7억 정도 돼요. 그게 32% 정도 세율이고, 그 다음에 38만 달러 정도까지는 한 5억 5천만 원인데, 여기까지는 한 24%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세율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낮아요. 근데 이게 부부 합산일 경우엔 그렇고요. 단독으로 지금 이거를 사고 팔고 하는 거라서, 나 단독으로 할 거야 그러면 그 절반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부부 합산 48만인데 나 혼자면 24만 달러인 거예요. 그래서 7억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3억 5천까지 32%, 그 다음에 2억 7,500까지 뭐 24%, 이런 식이 됩니다. 어쨌든 한국은 5억 초과는 42%예요. 한국보다는 낮아요. 근데 이러한 양도소득세도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만약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소득세가 안 나와요. 양도소득세가.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 내가 이거를 10억에 사서 12억이 됐어요. 그러면 2억에 대한 순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세금 내야 돼요. 뭘 하든지 세금 냅니다. 그러면 2억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지만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1억의 세금을 냈다.
그러면 나는 11억이 남잖아요. 물론 대출금 없다고 가정한 거예요. 이 11억으로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11억짜리를 살 수 있겠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10억짜리를 사서 12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팔았을 경우에는 2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 12억을 온전히 부동산에 재투자한다라고 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면제는 아니고요. 2월을 해줘요. 언제? 나중에 이거 다 털고 나올 때 그때 한꺼번에 내. 재투자하려고 하는데 세금 내면 세금 내는 만큼 재투자 여력이 떨어지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투자를 이렇게 장려하는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세금 내느라고 투자 못하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재투자를 계속 해나간다? 그럼 재투자하는 기간 동안은 세금이 없어요. 이 12억짜리를 사서 이게 15억이 됐어요. 팔면 15억 벌잖아요. 그러면 지금 12억에 사서 15억에 판 이 3억의 그러니까 양도 차익과 애시당초 먼저 10억에 사서 12억에 팔았던 양도 차익이요. 이거 원래 다 내야 되는데 이 15억에 판 거를 그대로 15억에 다른 데 또 재투자하겠다고 하면 이 세금들 또 이연입니다. 계속 이연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투자를 굉장히 장려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내가 단기간에 이거를 사고 팔고 하더라도 한국처럼 세금 이거 나가고 취득세 계속 나가고 이자 나가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그때 계속 내야 되고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 재미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투자할 경우에는 우리 양도소득세를 이연을 해준다. 그래서 내가 계속 사고 팔고 하다가 이게 한 300만 달러가 됐어요. 그때 나 이거 300만 달러 이제 접을래 라고 해서 다 팔고 이제 임대사업을 안 해요. 사고 팔지도 않아요. 여태까지에 누적돼 있던 그런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양도차익 순이익. 내가 100만 달러에 사서 뭐 300만 달러까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200만 달러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이제 세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연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좀 큰 이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을 할 때 순이익은 얼마가 될까 이렇게 보는 건데, 저희 쪽에서 주로 초점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LA 지역이에요. 투자 수익률은 보통 한 6% 정도 봅니다. 6%는 뭐냐면 내가 100만 달러를 투자했을 때 한 6만 달러 정도 1년에,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투자 수익률이고요. 거주 현지에서 얘기할 때 그냥 캡레이시라고 합니다. 캡레이시 6% 정도 보는 거예요. 근데 6%가 자세히 이거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숫자인 게, 여기에는 원리금 상환까지 다 뺀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빼고요. 내가 100만 달러 투자를 했는데 1년에 뭐 1% 정도 재산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 빼고 원리금 같이 상하니까 원금도 빼고 이자도 빼고 여기 들어가는 소소한 비용 빼고도 6%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남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원금이라든지 이자 이런 것까지 다 빼고 6% 남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여기서 6% 정도 수익률 나요 라고 하는 거는 그거 빼기 전에, 특히나 이 캡레이시 6%는 원금까지, 우리 대출 70% 한다 그랬잖아요. 그 원금까지 빼고 난 후에 캡레이시가 투자 수익률이 6%인 거예요. 굉장히 센 거죠. 한국으로 비하면 뭐 10% 정도 넘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좀 센 건데, 한국은 원금은 원금이죠. 이자만 비용인 거지. 이자랑 뭐 기타 여러 가지만 비용인 거고, 그리고 세전 수익률이잖아요. 그게 6%는 강남권은 불가능하고요. 요 외곽 쪽이나 이제 지방 쪽 그런 데들은 6%가 이제 간혹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빌딩 같은 경우에는 낮으면 뭐 2%대까지도 있고 3% 되면 괜찮고요. 4% 되면 꽤 괜찮다. 뭐 이 정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익률이 굉장히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주택을 하나 매입할 때 보통 100만 달러 정도 중간으로 보거든요. 중간값으로.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4억 5천 정도 아마 할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주택을 하나 살 수 있는 건데, 이 주택에 우리 생각으로는 한 집이 들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유닛이라고 하거든요. 2유닛이나 3유닛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다세대 주택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택당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온다 그러면 6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2유닛만 거기 산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는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 개념이다. 주택은 하나지만 뭐 1, 2층으로 구분되어 있든지 그 내부에서 뭐 쪼개 쓰든지 이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캡레이시가 6%라 그러면 현지에서도 굉장히 낮은 게 아니거든요. 꽤 높은 거거든요. 이것들은 백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거주자들도 전부 다 직업 신분이나 이런 게 완벽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안정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몰려요. 그런 데들은 캡레이시가 좀 낮죠. 근데 멕시코계나 이런 난민들이 산다, 그런 주택들을 한다 그러면 이제 현찰로 많이 도는 거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캡레이시가 좀 높아요. 다만 그런 위험 부담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관리회사에서 전부 다 대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관리회사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